안녕하세요, 랜드마스터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스타360 개봉 영상에 이어 실사용자로서의 특징, 장단점, 편집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360의 특징. 인스타360은 말 그대로 360도를 촬영해주는 카메라입니다. 전면 렌즈로 180도를 커버하고 후면 렌즈로 180도를 커버하여 스티칭 작업을 통해 완전한 360도를 구현합니다. 이는 어안렌즈급의 왜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왜곡을 최소화하고 아직까지 360도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고 소비도 적음으로 캡처 기능을 활용해 일반적인 1080의 평면 화면으로 크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360도 콘텐츠보단 캡처 기능의 후보정에서의 화각의 자유로움을 맛보기 위해 구매를 하였고, 캡처 기능을 활용할수록 소프트웨어의 놀라운 발전에 매번 놀랍습니다. 캡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자세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한 인스타360 원 X에 비해 최대 해상도는 4K까지만 지원합니다. 360 원 X의 경우 5.7K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화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60 원 X보다 작은 크기를 지녀서 휴대성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이패드와 찰떡궁합을 선보입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직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폰 SE에 매달아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고 아이패드에서 편집해서 간략히 사용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아이폰 SE를 연결하기보단 그냥 인스타360 원을 삼각대에 끼워서 단독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360도 화각이 커버가 되고 높이 정도는 몇 번 찍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삼각대를 거치하면 흔들림도 적고 손발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독 촬영 후 아이패드에 결합하여 편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의 구형 AP로는 확실히 편집에 속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큰 화면으로 편집하면 매우 편리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스타360의 장점. 브이로그 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넓은 광각으로 인물과 배경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후면이 나뉘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찍다가 전면에 경치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뭘 찍고 싶은 것을 후 보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하죠. 또한 광각이기에 손떨림에도 크게 어지러운 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대한 덜 흔들리게 노력은 해야겠죠. 화면 안정화 기능은 후보정 시 켤 수 있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지만 전자식 처리인지라 어두울 때 빛 번짐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밝은 날에는 광각이다 보니 간이 액션캠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방수가 안되고 기스에 취약한 도명 렌즈가 돌출되어 있어서 충격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방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특징에서도 서술한 아이폰, 아이패드와의 결합이 매우 좋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젠더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구매평 같은 것을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중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폰 사용 중이시라면 원이나 X를 구매하는 것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 간단히 편집하고 내보내기만 하면 아이폰의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인스타360 원 X의 경우에도 휴대성은 뛰어난 편입니다. 웬만한 똑딱이 카메라보다 작고 아이폰보다도 작습니다. 물론 렌즈가 돌출되어 있어서 충격이나 기스에 취약한 부분인 만큼 융이나 주머니에 싸서 휴대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60도 전 화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찍으면서도 몰랐던 것들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가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원치 않으면 후편집 과정에서 화각을 돌려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후편집의 자유로움. 신기하게도 후편집에서 동체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도를 프레임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또 동체 추적을 통해서 피사체를 따라가는 화면 구도도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라우, 영상의 경우 로그로 촬영 옵션이 있습니다. 어차피 화질은 크게 내세울 수 없지만 라우나 로그 지원으로 인해 자신만의 컬러 그레이딩이나 보정을 통해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통해 촬영한 영상과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 색을 입혀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뿌옇게 색 빠진 색감으로 촬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로그 값으로 찍고 색을 입혀보는데요.
뭐 이쁜 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의 색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보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360의 단점, 화질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4K 개념이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의 카메라가 지원하는 4K의 경우 한정된 화각, 즉 렌즈가 지원하는 화각에 4K 해상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칼같은 해상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60도의 화각에 4K 해상도가 퍼져 있죠. 그것을 내가 원하는 화각으로 잘라서 쓰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4K로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지만 그 화면의 엄청나게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디지털 줌화를 해서 쓴다는 개념이므로 4K가 엄연한 4K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제가 인스타360 원 X를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관련 화질 비교를 본 것도 아니지만 감히 추론해 본다면 4K나 5.7K나 글쎄요, 차이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쓸만한 화질이 되려면 16K나 24K급은 되어야 360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뒤에나 모든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360도 고해상도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360도 카메라를 구매할 때 4K 혹은 5K 같은 문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찍히진 않으니까요. 같은 구도, 같은 화각에서 일반적인 폰카와 비교해도 폰카의 화질이 훨씬 좋아요. 물론 4K보다 5.7K가 화질 면에서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인스타360 원과 인스타360 원 X의 가격차 갭이 약 20만원이 넘는데 그 갭만큼 화질의 차이가 저에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360 원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화질은 어느 정도 타협보고 구도의 다양성을 느껴보고 싶다면 장난감이나 서브 카메라로 사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만 메인 카메라로서는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화질도 폰카에 못 미치는데 미쳤다고 비싼 돈 주고 360도 카메라로 사느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정작 360도 카메라가 카메라의 미래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진 프로토타입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시장에서 비인기 기종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화질은 아직까진 기대하기 힘들지만 360도 화각을 보유할 수 있고 남과 다른 시선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훨씬 편리해진 사용성과 편집 능력으로 상기 나열했던 장점들만으로도 소장 및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질 이야기에 이어서 태양 플레이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맑은 날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당신은 태양이나 강한 빛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밝은 빛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의 디테일을 잃어버린 영상만 촬영이 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히 약하고 광각 렌즈의 특성상 플레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정도는 좀 심한 편에 속하죠. 이는 삼성 기어 360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360도 카메라의 특징이긴 합니다. 배터리가 내장형이고 빨리 소모되는 편입니다. 인스타360의 내장 배터리 용량은 820mAh입니다. 분명 큰 용량도 아닌데 내장형이라서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마이크로 5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통해 촬영이 아닐 때는 충전해 둘 수 있습니다. 실사용 촬영으로 배터리가 앵꼬날 때까지 1시간 조금 넘게 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서브 카메라로 사용하기로 하루 정도는 충전 없이 간단한 영상을 찍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간간히 충전을 한다면 며칠이고 사용이 가능할 수준이긴 합니다. 막상 제품을 구매하고 풀 촬영을 해보면 그 편집의 압박 때문에라도 풀 촬영은 힘들기도 합니다만 메모리 카드의 문제인지 풀 촬영 시 영상과 음성의 싱크가 틀어지는 문제도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 제품은 풀 촬영에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 단점으로는 굳이 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쓸만하겠군 하는 수준입니다. 저 또한 여기까지는 충분히 타협해 볼만하지만 진짜 문제는 편집할 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에 라이트닝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아이패드의 배터리를 끌어다 인스타360이 충전이 되는 구조였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에 꼽아서 편집할 때조차도 인스타360 원의 본체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충전은 오직 마이크로 5핀 단자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이는 간단한 문제지만 치명적인데 하루 동안 촬영을 해왔다고 칩시다.
배터리가 오래가는 편은 아니라 간당간당합니다. 휴대성 때문에 본체 단독 촬영만 하였고 어떻게 찍혔는지 궁금해서 빨리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편집을 한참 진행하려 하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다시금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충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원할 때 편집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체감상 촬영할 때 배터리 소모나 편집할 때 배터리 소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는 인스타360은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만 컴퓨터로 옮겨서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PC 편집 프로그램보다 폰에서 편집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또 누워서 편집이 가능하죠. 아이패드 가지고 편집을 한다면요. 그 편집 수준도 오히려 앱이 낫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론 장난감 치곤 비싼 가격을 꼽고 싶습니다.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면 인스타360 원의 가격은 대략 30만원대로 검색이 됩니다. 인스타360 원 X는 49만 4천원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 돈으로 카메라를 산다면 쓸만한 똑딱이 카메라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조금 더 보태면 미러리스의 렌즈까지 좀 더 보태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죠. 또 특히나 고프로나 최근 유행하는 짐벌 달린 카메라 오즈모 포켓도 구매할 가격이 나옵니다. 화질만 따진다면 예를 든 제품들이 훨씬 나요. 화질만 따지면.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푸편집에 화각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매력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면 구매해도 큰 후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360도 카메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입문하시면 비싼 장난감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장단점 분석이었고 이제 후편집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인스타360의 꽃은 바로 이 앱에 있습니다. 전용 앱을 마켓에서 다운받습니다. 이 앱에서 원하는 영상을 불러오고 구도를 설정합니다. 흔들림 보정을 확인하고 스티칭 결합 최적화를 한번 돌려줍니다. 그 후 원하는 구도를 프레임마다 설정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화면 구도를 변환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동체 추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잘 따라갑니다만 도중도중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꾹꾹 눌러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면 이제 내보내기를 해봅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상당히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보내진 영상은 아이패드의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루마퓨전 앱을 애용하는데요. 불러와 보겠습니다. 루마퓨전은 아이패드가 있으시고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다 싶으면 꼭 사세요. 2번 사세요. 돈값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간단히 루마퓨전으로 영상을 불러오고 컷 편집하고 로그 값으로 촬영되었기에 색도 입혀보고 이제 내보내보겠습니다. 루마퓨전은 다른 카메라로 찍은 4K 영상도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정말 아이패드는 루마퓨전 때문에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댓글에 인스타360으로 촬영한 것이 MP4로 출력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루마퓨전을 사용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2차 변환 없이 잘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앱과 루마퓨전으로 편집하는 영상까지 간략하게 남겨보았습니다. 그 밖에 첨부하고 싶은 내집말. 내장 마이크의 성능은 스마트폰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못쓸 수준은 또 아닙니다. 역시 관광 렌즈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굉장한 대두 효과를 느낄 수 있죠. 네, 대두 효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멀리서 촬영하는 게 이제 넓게 찍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까이 찍다 보면 엄청난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삼각대를 이용해서 셀카봉을 이용하고 있죠. 저는 셀카봉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며 짧은 영상을 찍기에 좋습니다. 브이로그 시 중앙의 왜곡으로 인해 너무 가까이 찍으면 얼굴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액션캠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인스타360이 위아래로 뒤집어서 거꾸로 되어도 화면에 뒤틀림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정도로 인스타 360 1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직접 제 돈으로 샀고 협찬이나 사례 같은 것 없이 주관적이지만 실사용자가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사실들을 짚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문의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